자, 살충제 계란. 이 여파로 식품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식품계뿐만이 아니죠. 학교 급식도 비상이 걸렸고요. 심지어 군대에서도요, 계란 사용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자, 살충제 계란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실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태만상 하나씩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충제 계란 여파 천태만상입니다. 323만 개를 먹어야 해롭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걱정되는 그거지 않습니까? 몸에 안 좋다긴 하는데 얼만큼 먹으면 진짜 안 좋을까? 네. 왜냐면 지금부터 조심하더라도 이제까지 먹은 계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피프로닐이라는 이제 치사량, 네. 그 화학물질 치사량이 몸무게 1kg당 97mg이랍니다. 그럼 60kg의 사람은 보통 이제 성인 남성이라고 봤을 때 5,820mg을 섭취하면 죽을 확률이 이제 50%,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죽을 확률이요? 네, 죽을 확률 50%. 치사량인 거죠, 거의. 네. 그럼 저렇게 되면은 얼마나 먹어야 되냐는 거냐면, 얼마 전에 문제에 대해서 08 어쩌고 지켜는 계란이요. 그 살충제 계란을 323만 개를 먹어야 위험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계란을 이게 320만 개. 그러니까 저거를 60대, 60kg 정도의 남자가 죽을 때까지 먹는다고 하면 매일 한 7개 정도는 먹어야 저 양이 된다고 해요. 죽을 때까지 매일 7개 정도의 계란을 그렇죠. 먹어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 계란을 아무리 좋아해도 매일 진짜 7, 8개를 매일 먹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저게 이제 안 좋은 물질인 건 맞는데, 우리가 조금 먹었다고 해서 정말 저게 간과 신장, 인상에서 진짜 목숨을 잃을 정도까지 가느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23만 개를 먹어야 몸에 해로운 정도니까 아주 미량이다. 먹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갓난아이, 내 아이에게 먹인다 그러면 이거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 이제 정부에서 저런 얘기 하는 게 그냥 드세요. 이게 아니고.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게 네. 이제 잘못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또 괴담과 공포로 연결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크게 치사량은 아니니까 좀 안심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는 거지, 뭐 드세요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살충제 계란 천태만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계란 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밥집, 특히 김밥집에 가면은 김밥 아주머니가 김밥을 싸면서 계란 안 넣고 싸주신다면서요, 요즘? 이게 참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에 아주 극히 해롭거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으로 이게 혼란이 빚어진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 지금 식당가들은 난리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밥집에서는 우리 집은 계란 안 쓴다. 냉면집에서는 냉면 뺀 그런 계란은 뺀 냉면에 냉면을 빼면 안 되죠. 진짜.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계란 안 쓰는 빵집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 소비자들한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적인 불안을 이렇게 키운 건 다 정부입니다. 이런 어떤 살충제 계란이 있다는 사실이 있는 보도자료를 엊그제 밤 0시에 자정에 기자들 거의 다 자는 시간에 은근슬쩍 농림부가 배포를 했고요. 아하. 그렇게 배포하고 난 다음에 빨리 그 정보, 농장 정보를 공개하면 되는데, 어제 하루 종일 뜸들이다가 저녁 8시, 9시나 돼서야 식약처가 농장의 이름을 공개할 권한은 농림부가 또 없어요. 그건 네. 식약처가 갖고 있어요, 또. 아하. 그래서 그 식약처가 공개하는데 어제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농장 정보를 공개를 하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혼란을 빚은 것처럼 08, 경기도 계란은 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온갖 그렇군요. 괴담이 하루 종일 부풀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일 황당한 게요. 식당의 주문 중에 오므라이스를 주문하면서 계란을 빼달라고 한답니다. 오므라이스에 계란이 없으면 그냥 볶음밥 아닌가요? 아니 근데 제 근데 친한 취재원이 오늘 그 식당에서 비빔밥을 주문해서 먹었는데, 네. 비빔밥에 이제 그 비빔밥 위에 계란 후라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제 식당에 보니까 살충제 계란프 때문에 안 나온다 해서 아하. 이제 제 취재원이 나는 괜찮으니까. 아니요, 계란 후라이 없이는 비빔밥 못 먹겠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 계란 후라이에 해당하는 것만큼 그 가격을 좀 빼주느냐 하니까 네. 그건 아니라고 해서 계란값을 또 빼주는. 그래서 조금 이게 좀 피해 의식을 느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점심에 저도 먹을 때 국시를 먹었는데 국시, 네. 종업원이 와서 미리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요즘 계란 여러 가지 불안감 있고 그래서 계란을 안 넣습니다. 네. 양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같이 일행 3명이서 다들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나한테 해가 되느냐, 네. 안 되느냐, 이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일단 이렇게 이슈화가 되면은 사람들은 불안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어떤 데에서 계란을 그냥 막 거기다 올려놨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음식점 자체에 대한 왜 이렇게 개념이 없는 음식점이냐. 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기 아. 때문에 그런 관계도 또 있는 아까 거죠. 나주에서 비펜트렌이 뭐 굉장히 많이 검출됐다고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펜트렌 이게 또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발암 물질이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사용이 금지된 예. 살충제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천태만상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계란 안 쓰는 빵집 어디예요? 지금 난리 났답니다. 빵에는 웬만하면 계란이 다 들어가는데 계란을 쓰지 않는 빵이 있다네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금 계란 안 넣는 빵집으로 지금 몰려다닌다는데 계란 안 넣는 빵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계란 안 넣고 빵 만들 수 있어요. 쌀빵 뭐 이런 거를. 그런가요? 뭐 어떤 그러니까 빵이 이제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계란이랑 빵이나 과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빵집이야 그 빵을 만드는 사람들의 자기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해가지고 계란 안 들은 빵을 조금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과자, 마트에서 파는 그런 것들 뭐 대부분 다 계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밀가루 음식에는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생산 중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계란이 계속 문제가 되면요. 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영수 차장. 네. 계란 안 들어가는 빵이 뭐가 있습니까? 주부시니까 좀 알 것 같은데. 일은 별로 안 하는 주부인데요. 네네. 어쨌든 치아바타나 베이글 뭐 이런 빵들 베이글. 그런 빵들은 뭐 계란을 안 쓰는 빵이라고 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극소수의 치아바타 베이글을 뺀 나머지 대부분의 빵에 계란이 들어가고 게다가 분유에도 계란이 들어갑니다. 아. 지금 엄마들 카페는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분유 먹이는 엄마들 네. 또는 모유수유, 내가 뭔가를 먹어서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인체에 해롭지 않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아기들 같은 경우, 흰생아들 같은 경우에 면역력도 굉장히 취약할 수 있고요. 네. 사람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그 소아들이나 뭐 네.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면역력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아니, 안전한 계란을 주부들이 따로 구입하기도 한다는데 안전한 계란이 따로 있습니까? 뭐 되게 비싸다면서요? 왜냐하면 그게 비쌀 수밖에 없는 게요. 이 결국 살충제를 뿌리는 게 아까 이제 허만섭 사장도 얘기하셨듯이 좁은 이 우리에서 닭들을 모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지 않게 그렇죠. 키우는 그럼 뭐 그냥 넓게 그냥 목장에서 닭 풀어놓고 키우면은 살충제 안 뿌려도 되겠죠. 네. 흙목욕하면 진드기 없어진다 아닌 그런 거 네네.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한 공간에 닭을 뭐 10마리 키울 수 있는 건 2-3마리밖에 그렇죠. 키우니까 30알에 10,000원이라고 그러는데. 비싸네요. 30알에 10,000원도 비싼 게 아니죠. 그래요? 제가 시골서 자라면서 그 네. 닭이 알 낳는 것도 보고 알도 이렇게 만져봤거든요. 따끈따끈하게. 따끈따끈합니다. 네, 그 네. 느낌 저 아직도 안 잊혀지는데 그런 정도로 그건 진짜 친환경 달걀이죠. 그렇죠.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보면은 이번에도 농장들이 친환경 농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파장이 아마 친환경 어떤 농작물이나 친환경 이런 생산품 아하.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불신이 좀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자, 앞으로 진짜 문제 없는 거는 뭐 그냥 친환경이라고 그러지 말고 진짜 오리지널 참 친환경 뭐 이런 식으로 길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네 번째 천태만상 보겠습니다. 살충제 계란. 아, 그래요. 이것도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지고 있는 계란 마트에 들고 가거나 가게에 들고 가면 환불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 있는 계란이니까. 어떻게 환불받으면 됩니까? 네, 대형마트에서 산 경우에는 구매 영수증과 그다음에 구입한 계란을 가지고 이제 환불을 할 수 있는데요. 영수증이 있으면은 환불해줘요. 마트에서는요. 근데 보통 이제 대형마트에서는 뭐 계란을 뭐 한 알 이렇게 사지는 않고요. 그렇죠. 판으로 사니까. 예, 판이나 뭐 12개나 이런 식으로 사는데 그 중에 한 알도 이렇게 소비하지 않고 고스란히 다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제 다시 뜯으면 안 된다고요? 예, 그렇게 했을 때만 환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까서 먹은 거는 그럼 버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문제 있는 달걀로 확인이 됐으면. 왜요? 뭐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거의 안 된다는 아니, 거예요. 왜냐면 마트에서 계란, 그는 당장 어제 밤 11시 사오지 않는 이상 사오면 대부분 하나는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뜯어야 이 그렇죠. 코드가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글자가. 예, 그리고 네. 사실 영수증 그렇게 매일 보관하는 사람 별로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불받기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네. 중간상이나 중간에서 또 그 물량을 받은 이런 쪽도 지금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창고에 계속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거 내일까지 이제 검사가 끝나서 빨리빨리 이상 없으니까 이건 유통하세요. 네. 해서 빨리 된 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늦어지는 것들은 정말
그 중간상들도 상당히 손해를 좀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희가 뭐 지금 살충제 계란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웃지 못할 그리고 속상한 이야기들이지만 천태만상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5가지 이야기 살펴봤고요. 6번째 소식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5위로 저희가 꼽은 내용인데요. 확인해 보시죠.